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코바늘 초보분들도 도전 가능한 보들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보드라운 재질감에 행복해지는 뜨개 가방입니다. 큰 직사각형 편물 2장으로 빠르게 완성되는 보들백은요, 쉐입도 자연스럽게 잡히고요, 끈을 길게 크로스 빅백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또 귀여운 매듭으로 큰 숄더백으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 특성상 코가 잘 보이지 않아요. 코바늘 기법을 꼭 숙지 후 뜨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바늘 초보분들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같이 재밌게 뜨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완성해 볼 보들백에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푸들실을 준비했는데요. 푸들실 4볼 활용해 줄 거예요. 밝은 컬러들은 거의 3볼하고 소량 활용을 해줄 거고요. 진한 컬러들, 브라운이나 블랙 컬러는 아무래도 제조 공정에서 한 번 더 색상을 입히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밝은 컬러보다는 길이감이 살짝 짧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볼 다 활용이 될 겁니다. 먼저 이 실은 한 볼에 한 70g 정도 들어있는 실이에요. 모사용 코바늘 6호랑 7호 바늘, 권장 바늘로 적혀 있는데요. 저는 큼직큼직하게 뜨기 위해서 9호 바늘을 이용해서 뜨개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실 4볼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링 2개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가장 큰 사이즈 대자 오픈형 오링이고요. 골드랑 실버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설명드린 대로 모사용 코바늘, 9호 바늘, 5.5mm 바늘 이용해서 뜨개를 해볼 거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2개 정도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뜨는 실은 뜨개 할 때 코가 잘 안 보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뜨개 하면서 바늘에서 끌려 나오는 실이 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뜨개 하는 시간 내내 즐겁게 기분 좋게 뜨개 할 수 있습니다. 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바늘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고요. 코바늘 기본 기법은 모두 익힌 후 같이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보들백 시작해 볼게요. 영상에서는 먼저 코튼실로 자세히 보여드리고 푸들실로 같이 뜨개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유실은 150cm 정도 이렇게 꼬리실을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꼬리실 남겨주시고요. 이 중간부터 손가락에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돌돌 말아온 실을 잡고 남아있는 꼬리실로 살짝 한 바퀴 감아서 여기 리본을 묶는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빼지 않고요. 꼬리실이 남겨있는 상태로 당겨주시면서 가운데 부분에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는 부분은 150cm 정도 꼬리실을 남겨두고 살짝 리본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자, 끝에 부분에 왼손에 실을 잡고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바늘을 한 바퀴 꼬아서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고정, 실을 끌고 나오면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 이 아이는 코로 새지 않아요. 사슬뜨기는 이렇게 실을 걸어서 통과. 너무 쫀쫀하지 않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약간의 여유가 있게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실을 걸어서 통과. 사슬뜨기는 총 27개를 해올 겁니다. 지금 현재 4코를 해왔어요. 왼손으로 아랫부분을 고정하면서 27개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27개 사슬을 다 뜨개를 해주셨다면 왼손으로 27번째 사슬을 콕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사슬뜨기 2개, 이 아이는 기둥코입니다. 사슬뜨기 2코를 해주고요. 왼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27번째 코를 확인하고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27번째 사슬에다가 그대로 앞에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주시면 돼요. 푸들실은 코가 잘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으로 뜨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바늘에 3가닥이 걸려 있을 때 동시 통과. 이 아이가 긴뜨기입니다. 첫 번째 코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나머지 26개 코에도 긴뜨기를 모두 진행할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사슬 한 가닥에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긴뜨기를 한 코 한 코, 가장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한 코까지 27개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기둥사슬 2개까지 포함해서 총 28코가 됩니다. 두 번째 단부터도 동일하게 긴뜨기를 해올 건데요. 지금 보면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에 구멍구멍들이 생기게 돼요. 코튼실로 뜬 거는 조금 얇은 버전인데요. 푸들실로 완성을 해주시면 이렇게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의 구멍들이 손으로 딱딱 만져질 거예요. 이 구멍구멍들에 우리가 긴뜨기를 또 해줍니다. 두 번째 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슬뜨기 2개를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럼 아래쪽에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에 구멍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금 작은 아이인데 제 손이 들어가는 요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에 다리랑 다리 사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긴뜨기를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코도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 다리 쪽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와서 통과. 이렇게 두 번째 단에 긴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도 두 번째 코랑 세 번째 코, 긴뜨기 다리랑 다리 사이에 제 손이 들어가는 공간이 보이죠? 이 공간들을 찾아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긴뜨기랑 긴뜨기 아랫단 떴던 부분을 살짝 당겨보면 다리랑 다리 사이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긴뜨기랑 긴뜨기 했던 이 공간, 아래쪽 공간에 넣어서 긴뜨기를 또 하나. 이렇게 두 번째 단부터 쭉 반복해서 모든 단수를 이렇게 긴뜨기를 해줄 겁니다. 아래쪽 무늬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푸들실은 아래쪽 무늬가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래쪽 무늬는 약간 손으로 만지면서 감각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푸들실로 같이 한번 또 시작해 볼게요. 푸들실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방금 영상에서처럼 코튼실로 설명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대략 150cm 정도 여유실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왼손에 이렇게 손가락 3개 정도에 쭉쭉쭉 감아주세요. 가장 처음 시작할 때 꼬리실을 만들어 놓고 시작할 겁니다. 꼬리실이 남아있을 때 손에 있는 부분을 빼서 이 중간 부분을 리본으로 묶어줄게요. 자, 두 번째 손가락을 하나 넣어서 그대로 한 바퀴 감아서 이 공간으로 이렇게 실을 다 빼지 말고 리본 묶듯이 절반만 빼서 여기 끝에 중간 부분에 리본이 하나 묶어진다는 느낌으로 실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계속 엉키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왼손의 실을 잡아주세요. 바늘은 약간 숭덩숭덩 뜨기 위해 구호바늘 뜰 겁니다. 조금 빠르게 할 건데요. 코가 잘 보이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손으로 만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먼저 사슬뜨기 27개를 해볼게요. 약간 느슨한 손땀으로 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사슬뜨기 27개를 해왔습니다. 코가 영상에선 보이지 않는데요.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사슬이 만져질 겁니다. 감각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27번째 사슬을 왼손으로 딱 고정을 해 놓을게요. 기둥사슬 2개. 이제 전체 27개 긴뜨기를 떠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왼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27번째 위쪽에 한 가닥에 넣어주세요.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서 통과,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만져보면 기둥사슬 했던 부분이랑 긴뜨기 했던 부분에 이렇게 다리 부분에 공간이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코도 손으로 만져서 방금 떴던 공간 바로 옆에 있는 사슬을 찾아주세요. 한 가닥에 넣어서 마찬가지로 긴뜨기 하나. 그럼 아래쪽에 떴던 공간,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에 이렇게 다리 쪽에 구멍이 들어가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한 코 한 코 27개 긴뜨기를 해줄 겁니다. 실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뜨는 동안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렇게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이 쏙쏙 들어가는 이 공간들이 두 번째 단 뜰 때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들입니다. 자, 쭉 한 코에 하나씩 27개 긴뜨기를 떠올게요. 굉장히 실이 부드러워서 바늘에서 빠져나오는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만지면서 뜨게 할 때도 부드러운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27개 긴뜨기를 해올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숫자를 세면서 뜨게 해주시면 좋아요. 왼손으로 아랫부분에 사슬을 한 코 한 코 찾으면서 방금 떴던 코 바로 옆에 이렇게 사슬 부분을 찾아서 한 코 한 코 27개 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너무 쫀쫀하게 뜰 필요 없고요. 바늘이 큼직하기 때문에 요 느슨느슨한 느낌, 실이 바늘에서 쏙쏙 빠져나오는 느낌으로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코까지 긴뜨기 27개를 해왔어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자, 보면은 여기 긴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씩 들어갑니다.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그리고 기둥사슬 2개까지 총 27개 긴뜨기를 해주었어요. 자, 사슬뜨기 2개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28개 코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도 떠볼게요. 사슬뜨기 2개를 해주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는 코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아까 제가 표시했던 대로 아랫단에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에 손이 들어가요. 바늘을 큰 바늘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구멍들이 딱딱 만져질 겁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또 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돼요. 단 시작 공간에 굳이 마커로 걸어 놓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공간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 코 한 코 27개 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둥사슬 2개를 제외하고는 지금 긴뜨기 2코를 떠왔습니다. 자, 한번 쭉 떠볼게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방금 뜬데 여기 방금 뜬 거고요. 18, 19, 20, 21, 22, 23, 24, 25, 26 마지막 공간입니다. 27개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총 28개 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들은 지금 27개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만져지는 공간들이 생겨요. 자, 저는 이렇게 지금 떠온 아이를 계속 반복을 해올 건데요. 2단과 동일하게 계속 단을 올려올 겁니다. 세 번째 단도 두 번째 단과 똑같이 떠줄게요. 사슬뜨기 2개, 편물을 돌려서 아랫단에 긴뜨기랑 긴뜨기 사이. 자, 여기 잘 찾아주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자, 감각으로 찾아서 또 공간마다 27개 떠주시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코수가 달라지게 되면 예쁘게 직사각형이 나오지 않고 삐뚤빼뚤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꼭 손으로 확인을 하고 뜨개를 해주세요. 그 다음 코, 여기 방금 떴던 코, 긴뜨기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바로 그 다음 공간 이렇게 손으로 한 번씩 꼭 확인을 하면서 뜨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꼭 27개 숫자를 세면서 뜨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단수를 쭉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바늘에서 쏙쏙 빠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세 번째 단도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느낌의 편물을 계속 반복을 해볼게요. 네 번째 단도 세 번째 단과 동일합니다. 자, 원하는 높이까지 단수를 쭉 늘려 올게요. 저는 이 푸들실 한 볼을 끝까지 이렇게 반복을 해서 다 떠오도록 할게요. 손땀에 따라 완성되는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직사각형 편물을 쭉쭉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볼 다 뜨고 올게요. 쭉 반복해서 뜨개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 코를 손으로 꼭 확인을 하면서 코수 실수하지 않도록 그거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 쭉 제가 뜨는데 한 볼을 다 떴습니다. 자, 요렇게 긴 편물이 완성이 돼요. 제가 몇 단 떴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단수 세는 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세지 않고 센티미터로 확인을 할게요. 가장 처음에 떴던 가로 길이는 대략 24cm입니다. 물론 뜨다가 손땀이 좀 쫀쫀해지면 줄어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땐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놓고 편물의 길이를 확인해 주세요. 가로 길이는 24cm가 되도록 쭉 올라오고 있고요. 실 한 볼을 다 활용했을 때 전체적인 높이는 대략 26cm 정도 뜬 것 같아요. 물론 손땀에 따라 그리고 사용 바늘에 따라 그리고 색상마다 실 양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들실 한 볼을 가지고 지금 쭉 편물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저는 이어서 이 전체 길이가 71cm에서 72cm가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시작했던 가로 길이가 24cm이기 때문에 긴 직사각형 편물은 이 가로 길이의 대략 3배 정도 되게 72cm를 만들어 올 겁니다. 저랑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크게 또는 더 귀엽게 완성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자, 여기 그림에서처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이렇게 3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볼도 그대로 이어서 연결을 해서 떠줄 건데요. 자, 실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검정색 컬러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볼 뜨고 있던 실이고요. 요거는 두 번째 볼 새로 시작하는 실입니다. 우리가 풀리지 않는 매듭을 지어줄 건데 먼저 뜨고 있던 실을 새 실 위쪽에 감아서 동그랗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동그란 부분 안쪽으로 실을 넣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원래 뜨던 실이 있습니다. 이 위쪽에다가 새로운 실로 자, 이렇게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이 실을 한 바퀴 감는다 생각하고 고리를 만들어 주고요. 고리 사이로 통과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양쪽에 매듭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쭉 당겨서 고리가 풀리지 않도록 꽉 당겨주세요.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제 끝에 있는 실만 아주 바짝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꼬리실이 보이죠? 여기 매듭 있는 부분에 가장 위쪽의 꼬리실은 최대한 바짝 잘라주세요. 푸들실이어서 실을 자르고 나면 이렇게 먼지들이 조금 생기는데요. 이거 잘 정리하면서 뜨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대로 자, 같은 베이지 색상의 실을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 올게요. 연결한 부분은 이렇게 살짝의 동그랗게 매듭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대로 연결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마지막 코가 지금 떠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바로 옆에 공간에 긴뜨기 하나를 해서 단을 마무리 해줍니다. 사슬뜨기 2개,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이어서 아랫단 모양에 맞춰서 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아랫단에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가는 공간을 확인해서 무조건 27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랑 코스를 다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저는 총 높이를 71cm에서 72cm로 완성해 올 건데요. 처음 시작했던 사슬 부분이 24cm 정도 되기 때문에 24cm의 3배 길이만큼 높이를 쭉 올려올 겁니다.
원하시는 높이까지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긴 직사각형 편물로 완성해 올게요. 제가 몇 단 떠주세요 라고 설명드리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단수보다는 우리가 센티미터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71에서 72cm 높이까지 자, 전체 편물을 쭉 반복을 해오도록 할게요. 쭉 반복해서 전체 높이가 72cm가 되도록 긴 직사각형의 편물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요. 자, 실은 대략 한 150cm 정도 여유실 남겨두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면서 실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 길이가 총 24cm가 되는 부분의 3배 정도 높이가 되는 직사각형을 완성을 해왔습니다. 가방 본체가 되는 아이고요. 또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 편물도 한 개 더 완성을 해왔어요. 요거는 어깨 끈으로 활용해 줄 건데요. 사슬뜨기 7코를 이용해서 전체 60cm까지 뜨개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위에 도안 확인하셔서 동일한 어깨끈도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긴 직사각형 편물 2개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접어서 우리가 돗바늘로 연결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방 본체를 접어서 우리가 돗바늘로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요. 제가 완성해온 편물은 꼬리실이 하나는 아래쪽에 하나는 위쪽에 있어요. 꼬리실이 이렇게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실을 세로 이어서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편물을 접어 볼게요. 위에 그림처럼 접어 줄 건데요. 꼬리실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삼각형을 접어 줄게요. 반대쪽 꼬리실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아래쪽이 이렇게 오도록 삼각형을 접어 줄게요. 그럼 편물이 이렇게 접히게 됩니다. 가운데 이제 거의 정사각형 크기로 남아 있는데요. 이 아이를 한 번 더 접어 줄게요. 자, 지금 보면 이 모양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접어서 모양을 만져주면요. 가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꼬리실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돗바늘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아무래도 정확하게 코스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접어 놓고 이 윗부분을 단단히 고정해 놓고 한 코 한 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돗바늘을 활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연결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가장 위쪽 부분 체크해 놓을게요. 가장 끝에 부분이랑 여기도 연결하는 부분, 바늘은 어디를 찔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티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잘 맞춰서 돗바늘로 감싸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장 윗부분은 꼼꼼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저는 한 3번 정도 동글동글 연결을 해줄게요. 가장 위쪽 부분은 단단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면은 긴뜨기 했던 단마다 살짝씩 손가락이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번씩 반복해서 연결해 줄 겁니다. 정확한 위치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잘 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으로 꼼꼼하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돗바늘로 일자로 쭉 가장 아래쪽에 있는 라인까지 맞춰서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해 주세요. 따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으로 예쁘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끝에 공간은 한번 왔던 공간을 이렇게 찔러서 동그랗게 구멍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 사이로 바늘을 한 번 더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 줄게요. 그리고 편물 안쪽으로 이동해서 안쪽에서 몇 번 더 숨겨주고 매듭 지어주고 잘라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아래쪽부터 접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가장 윗부분 먼저 반대쪽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기본 가방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접힌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앞뒤로 연결을 해 주었고요. 살짝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땀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가로 길이는 대략 31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낮은 부분은 대략 18cm 정도 됩니다. 가장 높은 부분, 여기 어깨끈이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대략 31에서 32cm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끈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끈도 이미 만들어 왔거든요. 어깨끈은 사슬뜨기 7코로 시작해서 기둥사슬 2개, 긴뜨기 7개, 사슬 2개, 긴뜨기 7개 이렇게 반복해서 쭉 60cm가 되도록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꼬리실은 대략 150cm 정도 남겨서 또 잘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반 접어서 이 옆면 부분을 연결을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줄 겁니다. 끈이 긴 거 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60cm 만들어 주실 거고요. 어깨끈이 짧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60cm로 완성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완성했다면 옆에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손으로 만지면 한 단 한 단 긴뜨기 했던 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똘똘똘똘 끝까지 감아 올 거예요. 바늘이 들어가는 부분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단수 맞춰서 찔러주시면 돼요. 조금 잘못 찔러도 티가 많이 나지 않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깨끈 부분은 반 접어서 끝에 부분까지 쭉 감아 오도록 할게요. 꼬리 실들은 안쪽에 숨겨줄게요. 이렇게 끝에 꼬리실까지 정리해서 어깨끈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들어 왔던 가방 위쪽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제가 바느질로 연결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이 너무 보드라워서 우리가 들고 다니거나 안쪽에 무게감이 있는 짐들을 넣었을 때는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링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오픈형 오링 가장 큰 사이즈인데요. 골드랑 실버 중에 원하는 컬러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골드로 연결해 볼게요. 오픈형 오링은 이렇게 열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이렇게 반 접혀 있는 끝에 부분 여기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 납작한 부분이 옆으로 오도록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끈 길이는 대략 60cm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면 길게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키가 작은 편이라 이 중간쯤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아래쪽에 끝에 부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되고요. 대략 한 요 정도에서 중간쯤에 오픈형 오링 사이로 끈을 연결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쯤에 연결을 해서 저는 활용을 해줄 겁니다. 제 키에는 한 요 정도 사용하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럼 남아있는 꼬리는 귀엽게 매듭을 한번 지어줄게요. 한 바퀴 감아서 아래쪽으로 매듭이 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이 오링 있는 부분에 매듭이 한번 지어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귀엽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보드라운 느낌의 푸들실을 활용해서 예쁜 보들백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겨울에 편하게 그리고 막 사용하기 좋은 백으로 한번 완성해 봤고요. 힘은 없지만 굉장히 안쪽에 짐도 꽤 많이 들어가는 느낌의 가방입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컬러로 예쁘게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훨씬 더 큰 사이즈나 더 작은 사이즈도 충분히 응용해서 완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새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